자, 이번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수 정준영 씨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집단 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2심 결과가 나왔는데 감형이 됐어요. 법원은 정준영 씨의 경우는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요. 최종훈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 절반이네요. 이렇게 감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정 씨는 합의가 없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 씨는 반성은 안 하고 있지만 합의를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내용들이요.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준영 항소심에서 감형 이유는 진지한 반성뿐. 피해자 합의도 없는데 6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 최종훈은 5년에서 2년 6개월로. 자, 통상적으로 그동안 보면은 법원에서 뭐 합의가 있다.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런 걸로 감형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가 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2심 결과에 대해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런 흐름과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유는 진지한 반성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변함보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1심에서 형량을 선고를 받고 양형 부당, 지나치게 좀 형이 무겁다 해서 항소할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어떠한 달라진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양형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1심에 있어서 전혀 달라진 상황이 없이 여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는 양형을 줄여주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니까 그거는 상당히 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예, 어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을 줄여주는 것이 맞겠죠. 최종훈 씨가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된 것은 충분히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량을 했었다고 보여지는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과 재판 내내 1심에서 나는 정말 그런 짓 하지 않았다. 일관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항소심 가서 비로소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한 거 맞습니다라고 자백했다라면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그게 반성으로 본 거군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태도가 없이 여전히 여전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는데 2심에서 비로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판사가 신도 아닌 이상 이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1심과 2심에서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가 양형의 변화를 주는 요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례적인 판결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이렇습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이 고려가 됐다. 그리고 여기는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으나,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가 여기에 이제 반성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윗부분은.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이게 또 사회적인 어떤 흐름, 분위기? 그러니까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언론들이 오늘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갓까지 또 검거가 되면서 사실 사회적으로 이제 성범죄에 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 아동 성포르노 이제 운영자가 또 우리나라 손정우 씨가 지금 또 검거가 돼서 뭐 인도를 하느냐 마느냐. 근데 인도를 해야 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봤을 때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인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하고 정준영 씨는 이제 혐의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합의할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합의 안 했지만 반성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감형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5년으로서 합당할 수 있을 것인가, 2년 6개월로서 합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는 성폭력 생존자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당하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은 평생 동안 삶의 무거운 짐과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살아서 가는 것인데 저 사람들의 형량은 너무나도 약하지 않은가 또는 몇 번 반성했다고 몇 개월 반성했다고 해서 저렇게 몇 년씩 감형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법원은 어떤 최종적 판단을 하는 거죠. 뭐 대법원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사회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분위기가 오늘 이렇게 언론들에 좀 실려 있습니다. 다음 인물 볼까요? 이분은 유명한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사연 좀 보겠습니다. 기사 보여주시죠. 머스크, 나를 체포하라. 봉쇄령을 어기고 테슬라 공장을 가동했답니다. 소송 그리고 본사 이전 발표에 이어 생산 재개. 지금 미국에서는요, 지금 경제 활동이 좀 많이 멈춰 있고 이 테슬라가 속한 주에서는 주정부가 이거 다 공장 가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무슨 소리? 나 그냥 가동할게. 문제가 있으면 나를 체포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눈부신 재무장관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 줍니다. 재가동 도와야. 그러니까 또 중앙정부하고 또 주정부가 달라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방역이냐 경제냐 막 이런 논란이 정치적으로 크게 지금 붙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체포하라. 나는 공장 가동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얘기 보니까 여기 잠깐 나왔잖아요. 중앙정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참 자주 등장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유일 노마스크 트럼프. 백악관 직원들한테 다 마스크 쓰라고 그랬어요. 지금 백악관에서 확진 나와서 발칵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마스크를 안 씁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는 쓸지 모르지만 보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그럼 뭡니까? 그럼 다 쓰라면서. 그러고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승리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경제 재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마스크 안 쓰고 브리핑을 하는데 중국계 미국인 기자가 뭐 질문하는데 약간 싸움처럼 또 비춰졌어요. 그래서 좀 묘한 모습인데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Maybe that's a question you should ask China. Don't ask me, ask China that question, okay? Sir, why are you saying that to me specifically? I'm That I telling should you. ask I'm not China? saying it specifically to anybody. I'm saying it to anybody that would ask a nasty question like That's not that. a nasty. But you called on me. I did, and you didn't respond, and now I'm calling on Sorry, I just the wanted young to, lady in the back, please. I just wanted to let my colleague Okay. finish. But can I ask you a Ladies and question, gentlemen, please?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그냥 가발이네요. 저 기자회견 하는데 사실은 참모들 다 마스크 썼고요. 앞에 기자들 다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마스크를 뭐 살짝 내린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쓰고 나온 겁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자, 미국도 지금 방역이냐 경제냐 지금 뭐 테슬라 이 최고 경영자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갈등 같기도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가 어느 당 소속인가요? 민주당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테슬라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 공장 옮기겠다. 딴 데로 가겠다. 근데 사실 이제 8일자로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조금 지금 완화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겠다는 부분인데 예. 자세히 트럼프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공화당의 주지사가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보호를 하고요. 민주당이 주지사나 시장을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척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인데 거기에 또 정치가 들어간 근데 거군요. 미국은 방역에 관해서는 주지사한테 다 넘겨줬거든요. 지원금 가지만 이제 거리두기 그만하세요. 예. 그러면 그 날짜와 방법은 주지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런 모든 행동을 보면 사실 기승전 대선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뭐 염두에 두고 보셔야지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중국하고 조 바이든을 엮어갖고 지금 그 한 통속으로 지금 몰아가는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그런 척지는 문제, 무역 예. 전쟁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소위 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는 아직 건강해.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예. 저렇게 이제 지금 백악관에서는 예.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펜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둘만 안 쓰고 다닙니다. 네, 지금. 둘만 안 쓰고 다니는데 지금 경제 재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계속 던지는데 사실 악영향으로 들어오고 있죠. 주변에 이방카 개인 예. 비서까지 지금 감염이 예, 되고 뭐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쓴다는 것 자체가 또 후퇴하는 부분들에서 예.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화 시장님, 미국의 모습 보니까 뭔가 방역이 산으로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예. 상황 인식을 아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예.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예. 그리고 저런 바이러스 어떤 저런 위기 상황에서는 예.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리더십이라는 건 신뢰 속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주체인 기업이 뭐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이겠다. 또 주정부는 별개의 또 움직임을 갖겠다. 지금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미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 세계 상당히 그 지도국가 입장에서 또 중국과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뭐 책임론도 있고 무역 전쟁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의 이 같은 위기가 결국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일부 국지전 가능성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지율 문제도 있고.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코로나 문제라는 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공동 어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인류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백악관의 확진자의 감염 경로조차도 지금 모른다는 지금 외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 뭐 절반 이상이 감염까지 간다는 걸 상정해 둔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 안에서 3%의 사망자만 해도 1억 5천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과연 국가가 지탱할 수 있겠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굉장히 전문가 중심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해서 뭔가 협업 속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100만 명 넘은 지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사망자는 8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뭔가 논란이 되고 있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논란 일파만파. 또 진영 이념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뭐 프레임 대결 양상의 우려 목소리 나온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당에서는요. 보수의 적폐청산 반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그러다 야당은 떳떳하면 공개하라. TF를 구성해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기자회견에서 내용의 어떤 섭섭한 표현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광주 5.18 묘지관 이용수 서운함을 내가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를 뭐 돕고 있는 걸로 좀 알려 있죠. 여기 보면 최봉태 변호사 발언이 소개돼 있는데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의 좌절감을 표시한 것이다. 좀 왜 아저태 없는가?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은 이런 거 다 해결이 안 끝났는데 왜 국회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의 표시다. 이렇게 기사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변홍구 변호사. 네. 사실 여권에서는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 약간 이렇게 좀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야말로 정말 이거를 정치 쟁점화해서 이념으로 돌파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국세청에서도 몇 가지 회계처리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서 재공시를 명령을 했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본인들이 말하는 회계 자료에서도 뭐 실무상, 행정상 실수가 있었다,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들이 이용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여러 할머님들께서 도대체 우리를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몇 번 항의를 하셨던 적도 있으셨었고요. 상당히 볼점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그 보수 세력의 뭐 적폐청산 반대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규정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거기서 분명히 해명할 사항들이 있고 해명이 안 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감싸야 되고 이것은 옳은 사업이었으니까 어떠한 흠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라. 이 자체가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지금 논란의 중심이 섰죠. 윤미향 당선인의 경우는 최근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도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처지를 거론을 했어요, 본인이. 자, 그 조국 전 장관을 굳이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여권의 지지를 좀 호소했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조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재판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몰아가니까 나쁜 사람이 이미 되어버려서 내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버렸다. 이런 이제 심정에서 저는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회계 장부라든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부금은 많은데 할머니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으냐 이런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정 기분 같은 경우는 절반은 써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고 일반 의원과 임시 의원이 또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 이제 소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딸의 대학 입학금을 어떻게 충당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남편의 재심 청구 보상 금액으로 또 충당을 했다. 이렇게 해명이 되어가고 있는데 해명이 되기 전에 이미 낙인 효과가 많이 찍혀버렸어요. 위안부 할머니 그 아픔을 가지고 혹시 돈을 전용을 했어? 잘못 썼어? 그리고 또 회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해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해오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다시 해오라고 했을 때 또 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오랐던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을 미리 호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서 해명할 거라고 봅니다. 해명하지 않으면 사실 이 전 국민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할 부분이 있고 이미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이미 후원이 많이 빠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에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 의원. 아 근데 기본 이 정 의원의 이 어떤 태도라 그럴까요? 여기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세 분의 공개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NGO가 활동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느냐. 그런 건 없다. 세부 내용을 왜 공개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근데 2017년도에 기부자의 알 권리 현장에 도장 찍은 데가 정의원입니다. 이거는 기부자가 내가 기부한 돈이 얼만큼 잘 쓰여지고인지 사용자가 되는지 그걸 알 권리에 참석하겠다는 헌장에 지금 정의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왜 대기업은 이렇게 뭐 세세히 공개하느냐. 합니다. 주주가 신청을 하면요. 회계장부 열람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으로 가게 되면 그냥 본질은 어디로 가고 또 공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우리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백악관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하군요. 방금 기사도 봤죠. 정작 나만 빼고였습니다.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솔선수범인데 방역을 둘러싼 미국의 혼란, 이제 보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